보도에 따르면 카밀라는 왕실 회의실에서 자귀를 박탈당하고 캐서린에게 바로 넘겨진 직후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궐 소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시간 순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실신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통성을 위해 싸워온 여성이 권력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왕의 지시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무너짐 그 자체가 아니라 텅 비어있는 서명란이었다. 카르스 왕세자가 최종 명령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연기였을 수도 있고 망설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감정적 동요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하셔서 이 이야기에 대한 다음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2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왕실자문위원회는 궁궐 내부에 있는 비공개 자문기구입니다. 그들은 공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치, 의례적 권위, 가문 구조를 담당하며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카밀라의 공식 직무를 캐서린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 낭독되었을 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의회는 일시적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찰스 왕세자에게만 있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찰스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캐서린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아내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조각된 의자 등받이를 잡으려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최종 결정일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무릎이 꺾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애초에 그 결정을 승인했다고 알려진 사람에게서 그런 반응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카르스가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왜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을까요? 왜 윌리엄이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까요? 이 부분만 봐도 이 모든 일이 궁궐의 조직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찰스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캐서린은 그 회의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그녀가 카밀라의 몰락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리한 정치 전략이었지만 그 때문에 캐서린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실에서 가장 막강한 직책 중 하나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실위원회 서한을 무릎에 놓고 마지막 단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나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에서린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무언가를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헌법적 안전장치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회는 카밀라가 궁궐 내부에 이중 지휘 체계를 만들었다는 의혹 때문에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극적인 붕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달 동안 카밀라는 궁궐 내부 채널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널들은 왕실에서 궁궐 직원들에게 일정, 좌석 배치, 초대, 브리핑, 의뢰 지침 등을 전달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찰스 왕세자가 어떤 것을 승인하면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이 지침들을 가로채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용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왕세자의 책상에서 나온 명령은 한 가지 내용이었지만 실행 담당자에게 전달될 즈음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닙니다. 군주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윈저서 임식 리허설에서 결국 모든 게 폭발했죠. 찰스 왕세자는 접견 순서를 직접 승인했습니다. 캐서린은 웨일즈 공주로서 맨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건 캐서린이 주목받으려고 애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왕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가 예식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카밀라는 보좌관에게 카에서린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 부부의 청첩장이 변경되고 예식 지침이 다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칼스 왕세자의 원래 명령에서 웨일즈 왕자와 왕세자비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던 일들에 대해 카밀라의 측근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윈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카밀라는 이미 국왕의 직접적인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또다시 그 경고를 어겼고 이 부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회성 실수였다면 오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지시가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패턴입니다. 궁궐 직원들은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 측근의 한 하급 보좌관이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할 긴급 브리핑을 잘못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브리핑은 카밀라의 사무실을 먼저 거쳐야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보좌관은 보고서를 캐서린의 개인 비서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보좌관은 해고당했습니다. 카밀라는 이 결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감히 이름을 밝히지 못한 다른 두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파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을 단순한 두 여성이 행사에서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놓고 다툰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궁궐 내부 사람들은 설령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카밀라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건전한 근무 환경이 아니었어요. 왕비에 대한 충성심이 왕실의 실제 기능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스템이었죠. 윌리엄은 이를 알아차리고 또 알아챘고 결국 찰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는 한 가지 지침으로 나갔다가 궁궐 직원들에게는 다른 지침으로 전달된 세 가지 알락알락 지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카밀라에게 따지자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윌리엄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찰스의 업무량이 줄어든 틈을 타 캐서린을 중심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구축하고 기성세대를 밀어내려 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인 비난이고 솔직히 카밀라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캐서린은 인기가 더 많고 군중들은 그녀를 더 열렬히 응원합니다. 윌리엄은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고 찰스는 직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카밀라의 입장에서 왕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 없이 왕실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윈저 리허설 약 일주일 전 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카밀라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몇 초 뒤 캐서린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캐서린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바리케이드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밀라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위 보좌관 중 한 명이 다른 직원에게 몸을 기울이며 지금은 그게 달라졌어 라고 중얼거렸다. 카밀라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그 굴욕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나서 윈저에서의 접견 순서를 바꾸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했다. 윌리엄은 그녀를 따라 옆 복도로 들어가 아버지께서 직접 승인하신 지시사항을 왜 바꿨는지 물었다. 카밀라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캐서린이 인기와 지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해지는 직접적인 인용문이다. 이 말은 카밀라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캐서린이 아무리 인기를 얻더라도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캐서린은 여왕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순서를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국왕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군주제에서는 왕비가 조용히 국왕의 지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는 그날 저녁 카밀라를 불렀습니다. 윌리엄은 밖에서 기다렸다. 닫힌 문 안에서 말다툼이 격렬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찰스는 윌리엄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건 전체를 왕실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식 검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공개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찰스는 사과를 요구했고 카밀라에게 고위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 사용하던 왕실 내부 채널의 통제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밀라는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 통제권을 포기하면 결혼 생활 안에서 무력해지고 오랫동안 자신의 몰락을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관을 쓰기 훨씬 전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비가 자신의 간섭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기도 하다. 애는 그 방에 있었다. 아애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왔다. 해고된 보좌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지시사항이 바뀌는 패턴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찰스에게 궁궐 직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건 카밀라가 카에서린에게 무례하게 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신하들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몰래 바꿀 수 있다면 누가 왕의 명령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의회에 갔습니다. 권고안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KOM토가 완료되었다. 펜 뚜껑은 열려 있었다. 위원회는 카밀라의 의례적인 직함, 궁궐 직원들에 대한 권한, 내부 정보 접근 권한, 그리고 그녀의 직위에 부여된 권한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카밀라가 그러한 권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윌리엄은 국왕에게 봉인된 부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록에는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단순히 지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캐서린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여러 중요한 브리핑 자료가 카밀라의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캐서린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들 중 하나는 중요한 국가 행사에 관한 것이었다. 브리핑이 지연되는 바람에 캐서린은 고위 관리들과 외국 손님들 앞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행사에 참석할 뻔했다. 그 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했다면 캐서린 개인에게만 망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온 나라와 외국 대표들 앞에서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찰스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회는 카밀라의 자기와 권한을 양도하는 데 동의했지만 찰스는 마지막 하룻밤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카밀라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카밀라는 자기를 포기하고 일부 의례적 특권과 개인 참모진 일부를 유지하는 대신 궁궐은 그녀가 품위 있게 물러나기로 선택했다고 대중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녀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포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명되지 않은 성명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에 서명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지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벽이 되기 전 그녀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몇 시간 후 위원회는 권고안을 구속력 있는 명령으로 전환했다. 찰스는 그날 밤 궁전의 다른 별관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 그의 마지막 시도는 카밀라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주어진 선택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디오라마에 치여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카밀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갑자기 사임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품위 있는 퇴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궁궐은 그녀의 협조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밀라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일을 부탁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밀라에게 더 이상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날 아침부터 비서는 예카테리나의 집무실로 출근해야 하며 카밀라의 모든 요청은 예카테리나의 가정 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권력 이양이 현실이 된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의회 회의실에서도 공식 문서에서도 아닌 갑자기 여왕에게 더 이상 명령 권한이 없다고 알려야 했던 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였다. 정말 잔혹한 일이었고 카밀라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충격에서 회복한 카밀라는 찰스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캐서린과 단둘이 만나기를 요청했다. 윌리엄은 카밀라가 카에서린에게 자귀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카에서린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카밀라는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카에서린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의회가 그날 아침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다. 또한 카밀라의 해임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이양 서류를 받았을 때 승리감보다는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바로 그때 카밀라는 경계를 풀었다. 그녀는 캐서린의 인기가 자신을 두렵게 했다고 인정했다. 캐서린을 향한 군중의 환호가 커질수록 윌리엄이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때마다 찰스의 업무량이 줄어들 때마다 카밀라는 왕실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저항했습니다. 솔직한 태도였죠. 또한 그것은 의회가 처벌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또 다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귀를 거부하려고 생각했었다고요. 윌리엄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는 거절하면 권력 투쟁이 다시 불붙어 의회의 결정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캐서린은 수락했지만 기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날 오후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념 브로치를 빼냈다. 그녀는 다른 여성의 몰락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직접 쓴 성명서에는 카밀라의 오랜 봉사에 경의를 표하고 안정, 의무, 존중을 약속했다. 승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현명한 처사였다. 그리고 아마도 진심일 것이다. 카에서린은 수년간 절제력과 자제력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직함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들였다면 단 한나절 만에 그동안 쌓아온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궁궐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송 사실을 확인했지만 변경된 명령, 지연된 브리핑, 그리고 카밀라의 직위를 감히 거스르지 못했던 참모진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필요한 징계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왕비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찰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비전을 끄도록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지막으로 카밀라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공식 인장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서류철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찰스는 결혼 반지를 낀 채
두 사람 사이에 탁주에 손을 얹고 카밀라에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던 결정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밀라는 마침내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두려움에 좌우되었음을 인정했다. 캐서린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두려웠고 윌리엄의 권력이 커지는 것도 두려웠으며 심지어 찰스가 직무를 축소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왕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카밀라는 자신 없이 왕실이 나아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찰스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에게 결혼 생활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이고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기관 내에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고위 결정권은 없었다. 왕실 내부 연락망도 사라졌고 왕의 집무실을 떠난 지시에 간섭할 능력도 없어졌다. 그날 저녁 캐서린이 카밀라에게 손으로 쓴 편지가 도착했다. 캐서린은 자기를 이용해 가문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카밀라의 오랜 봉사를 지우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아이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회는 카밀라의 궁정 권한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왕비의 직책 전체에 대해 임시 검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즉, 남은 모든 직원들을 재검증하고 모든 소통 경로를 재승인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카밀라의 사무실은 사실상 독립적인 부서로서의 기능을 멈췄습니다. 이는 현대 왕실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러한 전환은 신중하게 다듬어진 발표와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전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속도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큰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궁궐 직원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원 여러 명이 예고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한 전직 보좌관은 전고도 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 없이 연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리를 잃은 것은 카밀라 왕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구조가 무너졌고 그래서 서명란이 텅 비어 있는 것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칼스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의회가 활동하도록 허용했고 인사 변동이 일어나도록 했다. 캐서린이 자기를 받도록 허용했지만 그 자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최종 명령에는 차마 서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든 카밀라를 복권시키면서도 모든 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희망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보다 더 단순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아내의 왕실 생활을 끝내는 문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토록 애써 자신의 곁에 두려 했던 여인이 자신이 지켜야 할 바로 그 권위의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런 일에 이름을 올리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상처 입고 재정비된 채 앞으로 나아갔지만 국왕의 서명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다. 그리고 그 서명란이 비어있는 한 카밀라의 몰락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찰스가 아직 집지 않은 펜을 기다리며 잠시 보류된 상태일 뿐이다.